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침입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람의 주거 공간을 침입해 각종 질병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가기도 하는데요.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칠 오늘의 위험한 탑3의 주인공, 바로 해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해충으로 인한 천식으로 약 3억 명 정도가 고통을 겪으며 22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해충은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 해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슴이 쌕쌕거리는 것 같은 천명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천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울 때 심한 운동을 한다던가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감염돼서 천식 발작이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심한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천식을 유발해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한 침입자 3위는 바로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의외로 깨끗해 보이는데 세균이 득식을 거리는 게 또 있다죠. 네, 바로 요즘 매일 입고 있는 겨울 코트 얘긴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코트 섬유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서 진드기들이 아주 활발하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의리와 같이 빨기 힘든 섬유는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실제 자주 입는 코트에서 발견된 높은 수의 진먼지 진드기.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겨울옷은 세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을 먹고 사는 진먼지 진드기가 오래 서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 조직이 사람의 털과 비슷해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 0.1mm의 아주 작은 크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진먼지 진드기. 평균 수명은 3개월. 일생 동안 몸무게 2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배설물을 남기는데 이것은 곧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천식과 피부 질환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쉬운 계절 겨울. 겨울철 많은 가정에서는 실내 온도가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되고 환기를 하지 않게 돼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는데요. 특히 건조해진 피부와 머리에서 떨어지는 각질과 비듬은 진먼지 진드기의 좋은 먹이가 되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진먼지 진드기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겨울철이라 그냥 이불 터는 정도지 뭐 그렇게 비계나 뭐 이 정도지 뭐 그렇게 크게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겨울에는 차니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있지만 겨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겨울은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 안 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없어진다고 알고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한 해충, 진먼지 진드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진먼지 진드기가 살고 있는 걸까요? 가정에서 사람과 공생하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례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 깨끗하게 집을 관리한다고 자부하는 주부 박계령 씨. 집에 진드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드기요? 평소에 청소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닥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집에 서식하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를 확인하기 위해 방역업체가 출동. 실제 사용 중인 소파, 인형, 침구류, 겨울 코트, 목도리 등에서 먼지를 채집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진드기 테스트킷으로 확인한 결과 진드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에서 채집한 먼지 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을지대학교 위생해충방재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과연 진먼지 진드기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을까요? 채취해온 먼지의 현미경을 들이대자 엄청난 수의 진먼지 진드기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많은 수의 진먼지 진드기와 배설물, 사체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침구류를 포함 겨울철 코트와 목도리에서도 많은 수의 진먼지 진드기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나름 그냥 깔끔하다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엄청 깔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지금 너무 놀라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도 기분이 영 이상하고 일어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호흡기로 들어간 진먼지 진드기는 기관지와 폐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천식을 유발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천식으로도 가벼운 기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 지난 2010년 경기도에 사는 김모군은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 천식으로 인한 쇼크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피부와 접촉한 진먼지 진드기는 발진을 일으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침입자,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을 방치하면 만성 질병이 되고 심한 발진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의사선생님,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여기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의 한 어린이. 아이의 보호자를 만나 그 심각성을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긁어서 피부과 병원을 갔더니 검사 결과 다른 원인이 아닌 주변 환경에 의한 아토피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죠. 일단 계속적으로 진먼지 진드기에 노출할 경우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보습에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진먼지 진드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지긋지긋한 아토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진먼지 진드기 퇴치가 시급. 그렇다면 안전하게 진드기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꼭 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 제거법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자외선, 천연계피 스프레이, 편백나무 희석용액, 알코올을 이용 진먼지 진드기의 감소 여부를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진먼지 진드기가 기생하고 있는 전에 자외선을 1분간 노출시키고 또 다른 전에는 천연계피 스프레이를 뿌려봤습니다. 그 다음은 편백나무 희석용액, 마지막 전에는 알코올을 뿌리고 정확히 5분 뒤 진먼지 진드기의 감소 여부를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그 결과 알코올을 뿌린 전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한 마리도 제거되지 않았고 자외선을 쬐는 진먼지 진드기는 눈에 띄게 느려진 모습. 이 친구도 좀 힘들어하네요. 하지만 편백나무 희석용액을 뿌린 천에서는 진먼지 진드기의 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천연계피 스프레이를 뿌린 천에서는 100%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피에는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살리실 알데하이드와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매운맛과 향을 내는 그런 성분들이 진드기가 호흡을 할 때 호흡기로 들어와서 진드기를 죽이게 되는 거고요. 또 일부는 몸에 맞아서 진드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먼지 진드기가 없는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춥다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면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더우면 진드기가 좋아해요. 18도로 유지해주세요. 실내 온도는 18도를 유지하고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 매일 덮는 이불은 뜨거운 물로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 3. 이불은 하루에 한 번 자외선에 1시간 이상 노출시켜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고 하루 30분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두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Refresh is the best. 환기는 필수. 세탁이 어려운 침대 매트리스와 소파, 베개는 속 커버를 씌워 각질과 비듬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는 작은 실천이 천식과 아토피를 막아준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천식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위험한 침입자 3위 진먼지 진드기.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가정의 무법자 2위 파리. 그렇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침입자 1위는 바로 바퀴입니다.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지저분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해충 바퀴. 새근새근 얌전히 잠든 아이. 평화로워야 할 아이의 잠자리에 불청객이 침입했는데 아이에게 다가가는 어두운 그림자. 결국 아이는 바퀴에게 얼굴을 물려 심한 발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비틀 방으로 들어와 씻지 않은 채 그대로 쓰러지는 한 남자. 코골이에 이갈기,
더러운 솜으로 몸까지 벅벅 긁는데 결국 이 남자는 바퀴에게 손톱과 발톱은 물론 눈썹까지 갉아먹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썹을 먹었어? 코감기가 심한 이 어린이. 콧물이 멈추지 않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유, 코가 다 헐었네. 괜찮아? 괜찮아, 엄마.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이 어린이의 콧 속으로 들어간 위험한 침입자. 엄마! 코에 뭐가 들어갔나 봐. 어디 이렇게 봐. 뭐가 들었다 그래? 불 붙이면 더 들어가요. 저기 뭐지 저게? 아이고 이거 점점 들어가네. 결국 이 어린이는 코에 바퀴가 들어가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침입자 바퀴. 한 해충 방역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의 해충이 서식하며 각 가구당 한 종류 이상의 해충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해충 중 53%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바퀴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도권 지역 가구의 절반 이상이 바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밤의 활동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바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침입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냉장고 틈새에 거뭇거뭇한 자국, 가구 가전제품 뒷부분에 까만 먼지, 깨진 타일 사이에 낀 정체모를 검은 때, 싱크대 그릇에 묻은 까만 자국, 모두 바퀴가 우리에게 남기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생존하며 특히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바퀴. 바퀴벌레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병균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방의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을 포함 어느 것이나 먹어 치울 수 있는 잡식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위장염 등 40여 종의 박테리아 감염은 물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과 발암물질까지 배설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주 해로운 해충.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징그럽고 애들 다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렇죠. 애들이 또 있으니까 징그러워서 하고 소리 지르면서 피했었어요. 예전에 귀에 한번 들어가서요. 병원 가서 뺀 적은 있어요. 알러지 검사를 했었는데 그게 뭐 48개 항목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바퀴벌레만 항목이 나와갖고 온몸에 막 두드러기 나고 그랬거든요. 짜장면을 막 먹고 있는데 뭐가 한 덩어리가 나와요. 뭐야? 그러고 보니까 바퀴벌레야. 그래갖고 그냥 먹다 말고 나가서 토한 적이 있어요. 생김새에서 오는 혐오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바퀴.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서 실내로 유입되는 바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3,500여 종의 바퀴가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퀴는 단 8종. 그중 실내에 서식하는 바퀴는 총 4가지. 일반적으로 바퀴라 불리는 독일 바퀴, 일본 바퀴라 불리는 집바퀴, 미국 바퀴라 불리는 이질 바퀴, 마지막으로 먹바퀴까지.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견된 바퀴 중 독일 바퀴는 47%, 집바퀴는 37%, 이질바퀴는 14%, 먹바퀴 및 기타 바퀴는 1% 순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별로 주로 서식하는 바퀴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고층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실내에 주로 서식하는 집바퀴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집 안팎으로 이동이 쉬운 이질바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목격되지 않았으나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먹바퀴의 경우 제주도 바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개체수가 많은 독일 바퀴의 번식력은 무서울 정도. 하지만 주로 어두운 밤에 활동하고 재빠르기 때문에 제거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바퀴입니다. 그렇다면 바퀴의 민첩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퀴 중 가장 몸집이 크고 행동 속도가 빠른 이질바퀴로 실험해봤습니다. 아크릴 박스에 이질바퀴를 넣어 달리게 해봤는데요. 칸막이를 열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는 이질바퀴. 바퀴는 덩치가 클수록 빠르며 급하면 짧은 거리를 비행하기 때문에 잡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바퀴가 좋아하는 먹이로 유인해 제거하는 방법이 해결책. 바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해봤는데요. 먼저 대형 아크릴 박스에 고인 물, 상한 음식물,
신선한 토마토, 그리고 땅콩버터와 카스테라 섞은 것을 놓아 바퀴가 좋아할 만한 환경을 조성한 뒤 바퀴 50마리를 풀었을 때 바퀴는 과연 어떤 음식에 가장 몰리게 될까요? 바퀴를 풀자마자 음식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 실험 결과 땅콩버터를 섞은 카스테라에 바퀴가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은 상한 음식물. 이처럼 바퀴는 달거나 냄새가 강한 음식물을 찾아 모여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가정에서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에서는 항상 요리를 하기 때문에 바퀴가 먹이원으로 얻을 수 있는 식자재들이 자주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의 그 복잡한 그 서랍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좁은 틈에 또 숨어서 살기를 좋아하고요. 또 주방에서는 항상 물을 쓰기 때문에 습도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들이 주방 주변에서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바퀴 때문에 고민하는 한 사례자의 집을 찾았는데요. 바퀴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부. 제작진은 바퀴가 좋아한다는 주방의 싱크대 밑부터 살펴봤습니다.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바퀴의 배설물과 사체. 실험면의 흰 장갑에 바퀴의 흔적이 묻어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쉬거나 은신할 때는 따뜻하며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는 바퀴. 가구 밑은 물론 가전제품 안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하루에 5마리씩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만 자려고 하면 바퀴벌레가 나와서 잠을 못 잘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바퀴벌레 잡으려고 이제 베이트 타입도 한 8개 정도 붙여놓은 상태고 또 크림 젤 타입도 이제 안 보이는 곳에다만 넣어놓았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보이는 곳에다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좀 줄어드는 게 안 보여서 많이 답답해요. 그렇다면 바퀴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퀴 퇴치법. 위험한 해충, 바퀴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바퀴 퇴치용 베이트와 에어로졸, 민간요법으로 많이 알려진 치약, 그리고 바퀴가 좋아하는 카스테라에 붕산을 섞어놓고 바퀴 50마리를 풀어놓았을 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야, 궁금합니다. 예상한 대로 바퀴는 먹이로 인해 퇴치제로 다가가는데요. 실험 결과 에어로졸을 묻힌 솜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카스테라와 섞은 붕산을 먹은 뒤에는 맥을 못 추다 약 30분 뒤 결국 죽고 맙니다. 향이 강한 치약 근처에는 가지 않는 모습. 하지만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베이트를 먹고는 당장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추천하는 효과적인 바퀴 퇴치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베이트와 에어로졸을 적절히 섞어서 처리하시면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에 붕산, 쑥, 오이 등이 있고 쑥은 바퀴를 쫓는 역할을 하지 죽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붕산은 바퀴를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사람에게도 해로우니 아이들이 실수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퀴 없는 안전한 집을 만들기 위한 예방법 넘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퀴의 침입만 막아도 집안 내 바퀴 번식률을 6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난 그릇은 물기를 닦은 후 진열장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역시 물기 없이 깨끗이 닦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싱크대 배수구 뚜껑은 반드시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Oh no, 바퀴벌레! 그리고 창틀, 벽 틈에는 바퀴약을 꼼꼼히 뿌려두십시오. 화장실 내 깨진 타일은 메워두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택배가 왔을 때는 No, no, no! Dangerous! Come on,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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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창고에 오래 보관된 물품일수록 바퀴나 바퀴알이 묻어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박스 안까지 확인하고 바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Very good. 작은 실천으로 위험한 해충 바퀴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